안녕하세요. 캐나다가 주택이 급격히 부족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매년 허용되는 유학생 수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 저는 오늘 다른 시각으로 이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논쟁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션 프레이저는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이민부 장관을 했고 현재 2023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마크 밀러는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캐나다 왕실 원주민 관계부 장관이었고 현재 2023년 7월 26일부로 이민부 장관을 임명받았습니다. 신임 주택부 장관 션 프레이저가 유학생에 대한 상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유학생 인원수 제한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023년 7월 25일까지 기록적인 숫자로 유학생 수를 늘렸던 이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주택부 장관이 되고 저렴한 주택이 급격히 부족하므로 유학생 수 제한을 고려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는 캐나다에 입국하는 학생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주택 부족 현상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캐나다는 2023년 9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로써 유학생 수는 역사상 어느 시점보다 10년 전 입국한 수의 약 3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사립 및 공립대학이 해외 유학을 통해 연간 200억에서 300억 캐나다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유학생 수의 제한을 제시한 주택부 장관인 션 프레이저의 의견에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수입원을 정부에서 제한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컬리지인 직업대학은 캐나다에서 절실히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유학생들에게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산업 중심 교육을 제공하므로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민을 쉽게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식당에서 요리사, 서버 등이 영어 점수가 낮아서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어 점수를 너무 많이 높여서 지원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식당가에서는 부족한 인력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민부가 캐나다에서 유학생들이 고등교육인 대학을 졸업을 하면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쉽게 주고 영주권 신청에 유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 중에 한 명이 대학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자녀는 무료 교육을 받고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학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유학 허가증에 대한 사기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부도덕한 컨설턴트에 속아 가짜 유학 허가증으로 입학한 유학생은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불법을 알고 유학 허가증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가짜 유학생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인도 출신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들은 돈을 빌려 캐나다에 와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 입국을 시도하는 인도, 중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이 많아져서 현 주택부 장관인 션은 이민부 장관일 때인 6월 14일 유학생 사기 신고에 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유학 허가 신청의 일부로 제출된 입학 허가서가 사기로 판명된 후 캐나다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유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들 유학생 중 다수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추구하기 위해 진심으로 캐나다로 왔지만 이민 신청 과정에서 그들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는 악당들에게 속았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의도가 없었으며 캐나다 이민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허위 합격 통지서를 사용했습니다. 이 개인 집단 내에서 일부는 조직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발표한 이민부 장관이었던 션이 다시 주택부 장관이 되고 보니 무수히 많이 입국한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공부하러 입국하였지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는 보고서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점 때문에 부족한 주택 문제로 유학생 수 제한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이민부가 말하듯이 유학을 와서 대학 교육을 마치면 워크퍼밋이 나와 공부한 과목으로 경험을 1년을 한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취업이 되었어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인은 대학 과정을 마치고 간호사 자격증도 따고 병원에도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을 위한 필요한 서류 중 병원의 매니저가 레퍼런스를 써줘 간신히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운이 현재 모두에게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지인의 남자친구는 캐나다에서 호텔 요리사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있었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스팟이 닫혀버려 캐나다 어디에도 영주권 신청이 안 되어 한국으로 돌아갈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지인과 결혼을 준비하여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캐나다에 사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와의 결혼밖에 안 되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민부는 올해도 유학생 수를 90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부조 현상을 알고 있는 정부도 캐나다의 부족한 인력을 위해서는 이민자와 유학생 수는 줄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유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 부족한 인력을 위한 것이면 정부와 대학들은 거주할 집과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집주인들은 현지인보다 이민자와 유학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법을 잘 알기에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인도 집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보유한 현지인들은 집값이 올라도 집을 몇 채씩 사들이고 렌트 수입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리얼터들은 렌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 구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자는 웃고 집이 없는 자는 울고 있는 격입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아주 작은 집이라도 살 수 있는 계획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 영원히 렌트 하우스에서 산다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가진 자들입니다. 그 가진 자들이 정부에서 모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집값이 떨어지길 원할까요? 그들은 저렴한 주택을 짓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집이 있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아서 더 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정보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